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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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퍼포먼스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복 생산, 억압된 생산이 향후에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인플레이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섹터는 결국 다 자산 가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주식, 또 채권, 해외 투자, 환해지 이런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주식 쪽으로 한정을 시켜보면 이제 어떤 섹터, 제가 여기서 종목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기관 투자가로서 부담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크로가 이제 망가졌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소비의 어떤 그 수준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마트에 가지 않아도 내가 리테일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콕하느라 홈쇼핑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도 지금 택배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소비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무슨 돈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보조금 열심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와중에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는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을 훨씬 더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비화된 그런 물건들이 지금 재고가 딸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재고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있어요. 억압된 소비, 억눌린 소비 이러는데 소비할 수 있는데 어떤 요인에서 내가 소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보복 소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보복 생산, 억압된 생산이 향후에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장이 못 돌았기 때문에 코로나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 서둘러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생산과 관련된 소재라든가 그리고 그 생산된 것들을 그 유통해야 되는 물류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재라든가 그리고 이 생산에 쓰여지는 소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했던 것들, BBIG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차세대에 조금 더 모멘텀을 이어받을 거는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제조업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소재 이런 쪽들이 이제는 조금 더 모멘텀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자산이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보면 현금이 아닌 자산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모든 가격들은 다 돈으로 값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반대급부로 돈 이외의 다른 자산들, 재화들, 서비스 가격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린 현상들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게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물건 가격이 올랐냐, 서비스 가격이 올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료 가격, 밥, 식당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이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섹터는 결국 다 자산 가격이에요. 주식이 올랐고, 금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4천 몇백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그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말고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주식과 비슷한 형태의 위험 자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원자재 중에서도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안전자산보다는 이제는 뭐 산업용, 뭐 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은 실물 자산의 가장 대표는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워낙 규모가 크고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주식처럼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현금이 아닌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문제일 뿐이지 당분간은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 상황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결국은 돈 풀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계속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다.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당분간은 계속 풀릴 것 같다.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뭐 누리자라는 건데,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그게 언제 멈출 거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자산 가격 내에서만 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물이나 뭐 서비스, 재화 모든 쪽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은 이제는 스탑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서 중앙은행이 야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돈을 더 풀면 안 돼. 이제는 돈을 회수해야 돼. 라는 스탠스를 언제 취할 건지가 중요하고 결국은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줄 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 4분기가 그 지난해 대비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 4분기에 유가가 마이너스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50불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만 보면 상승률이 거의 1불짜리인 게 50불 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5000% 뭐 이래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물가 수준을 또 높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의 판단은 그냥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될 거야 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종식이 돼서 경제 활동이 상당히 빠르게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경제는 좋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들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은 아마도 채권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금리 수준이 얼마나 빨리 보여줄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현재의 유동성 장세를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